구독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장장 34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부에 찍히는 순이익보다 실제로 회사 금고에 꽂히는 현금이 매년 더 많았던 기업이 있습니다. 네, 번 돈보다 쥐고 있는 현금이 더 많다는 건, 보통 한두 해 운이 좋아서 일어날 순 있죠. 맞아요. 근데 이걸 30년 넘게 무려 34년 연속으로 잉여현금 흐름 전환율 100%를 초과 달성했다는 건 뭐랄까 단순히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수준을 완전 넘어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틈틈이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데이너하 콥, DHR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던져주신 그 34년이라는 숫자가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이야기의 핵심 관통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월스트리트에서 이 기업을 분석할 때 절대 빼놓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DBS, 데이너하 비즈니스 시스템입니다. DBS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과거 도요타가 자동차 공장에서 보여줬던 그 지독한 린 제조 방식, 그러니까 낭비를 0에 가깝게 줄이고 마진을 극대화하는 철학을 헬스케어 산업에 그대로 이식한 겁니다. 와, 헬스케어 버전 도요타 방식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지독한 효율성의 기업이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분기 실적에서 드러난 긍정적 신호와 날카로운 경고음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99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대형 M&A가 향후 생존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낱낱이 해부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엄청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가장 먼저 비즈니스 모델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제가 알기로는 데이너하코프, DHR 전체 매출에 엄청난 비중을 바이오 프로세싱, 그러니까 바이오 공정 장비 쪽에서 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도대체 이 바이오 공정이라는 게 왜 그렇게 돈이 되는 건가요? 현재 이들의 자회사인 사이티바 등을 필두로 한 바이오 프로세싱 사업이 전체 매출의 무려 7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75%요? 비중이 진짜 압도적이네요. 네,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해자의 핵심은 극단적인 전환 비용과 락인 효과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합성의약품, 그러니까 타이레놀 같은 화학약품은 분자구조만 똑같이 복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약국 가면 카피약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요즘 대세인 바이오의약품, 즉 살아있는 세포나 단백질을 배양해서 만드는 약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정의 곧 제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공정이 곧 제품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제약사가 새로운 바이오 신약을 개발해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을 때 약의 효능만 단랑 검사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A 회사의 배양기를 쓰고 B 회사의 필터를 쓰고 C 회사의 배양액을 써서 이 약을 만들었다. 이 생산 환경과 공정 전체를 통째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아, 쉽게 말해서 한 번 프린터를 팔면 그 뒤로는 비싼 잉크 카트리지를 계속 팔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장비라는 프린터를 제약사 공장에 쫙 깔아두면 약을 생산할 때마다 소모품이라는 잉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사서 써야 하는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잉크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는 순간 문자 그대로 지옥문이 열립니다. 잉크 한 번 바꿨다고 지옥문까지 열리나요? 제약사가 원가 절감을 해보겠다고 중간에 더 저렴한 경쟁사 필터나 배양액으으로 바꾸려 한다면 FDA에 가서 그 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이전과 동일하다는 걸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하거든요. 헐, 아예 처음부터요? 네, 수백억 원의 비용과 몇 년의 시간이 다시 소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데이너코프 DHR 장비로 세팅이 끝나면 제약사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아주 높은 마진을 붙인 소모품을 계속 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락인 효과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근데 이게 요즘 주가 상승 모멘텀이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프린터랑 잉크를 파는 훌륭한 비즈니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하필 지금 다시 주목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구독자분들도 이 타이밍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구조적 순풍이 불구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2024년은 FDA의 단일 클론 항체 신약 승인 건수가 거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해였습니다. 신약 승인이 엄청 많이 났군요. 그리고 둘째로 지금이 이른바 특허 절벽의 시기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휴미라 같은 기존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들의 특허가 대거 만료되었거든요. 아, 특허가 풀리면 복제에 앞이니까 바이오 시밀러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 세계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생산에 미친 듯이 뛰어들고 있죠. 신약도 쏟아지고 복제약도 쏟아지니 당연히 이걸 만들어낼 잉크, 즉 데이너코프, DHR의 소모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완전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상황이네요. 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 팽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시장의 파이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군요. 아, 근데 이 타이밍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봤어요. 최근에 신임 AI 최고 기술 책임자로 마르틴 스툰페를 영입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너도 나도 AI 한다고 주가 띄우기에 바쁘잖아요. 헬스케어 장비 회사가 AI를 전면에 내세우는 걸 보고 여기도 결국 AI 테마에 편승하려는 건가? 하고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더라고요. 시장에서 흔히 보는 그런 주가 부양용 AI 호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데나허커프 특유의 지독한 수익성 방어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수익성 방어요? AI랑 수익성이 무슨 상관이죠? 최근 바이오 업계의 화두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같은 차세대 모달리티입니다. 문제는 이 치료제들의 생산 공정이 기존 항체의약품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수율이 참참할 정도로 낮다는 겁니다. 만들기 엄청 어렵다는 거네요. 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다 보니 미세한 온도나 산성도 변화에도 배양액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죠. 실패 한 번에 수억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여기서 신임 AI CTO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아, 공정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패 확률을 줄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AI를 사이티바의 바이오 프로세싱 플랫폼에 깊숙이 통합해서 수만 번의 배양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똑똑한데요. 이 시점에 산소 농도를 0.1% 올리면 수율이 극대화된다. 이런 걸 AI가 예측하고 통제하는 거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량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니 원가가 절감되고요. 그럼 장비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요? DHR 코프 입장에서는 이 AI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장비와 소모품 패키지에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와, 철저하게 자사의 마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고객을 묶어두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네요. AI조차도 철저하게 낭비 제거와 마진 극대화라는 DBS의 도구로 써먹는 거군요. 네, 완전히 실질적인 수익성 방어 전략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실적 얘기를 해보죠.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이번 2025년 4분기 실적은 빛과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교차했습니다. 우선 개선된 지표, 즉 긍정적인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좋은 소식부터 들려주세요. 4분기 총 매출이 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며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기분 좋게 상회했죠. 오, 68억 달러면 나쁘지 않은데요? 하지만 매출의 절대 규모보다 더 중요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프로세싱 장비의 수주 잔고가 3분기 연속으로 순차적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3분기 연속 반등이라는 건 그 지긋지긋했던 재고 조정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왔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 때 제약사들이 장비랑 소모품을 미친 듯이 사재기했다가 엔데믹 이후에 쌓인 재고만 파먹느라 주문을 뚝 끊었었잖아요. 네, 그 어두운 터널의 출구를 실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특히 중단위 성장세를 보였다는 건 이제 제약사들의 창고가 비워졌고 정상적인 발주 사이클로 돌아왔음을 의미하죠. 완전 호재잖아요. 그럼 주가도 많이 올랐겠네요. 문제는 실적 발표 당일 주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니 왜요? 매출도 늘고 수주도 늘었는데. 시장이 날카롭게 반응한 악화된 지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마진 압박입니다. 아, 마진율 때문인가요? 아까부터 계속 마진 방어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금이 간 건가요? 뼈아픈 지적입니다. 4분기 조정 영업이익률이 28.3%로 발표되었는데 작년 4분기의 29.6%와 비교하면 무려 1.3%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에이, 겨우 1.3%포인트 빠진 거 가지고 시장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에요?
수십억 달러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 1.3%포인트의 마진 하락은 수천만 달러의 이익 증발을 의미합니다. 절대 가벼운 숫자가 아니죠. 아, 규모가 워낙 크니까 체감이 다르겠네요. 더 심각한 건 바이오 기술, 생명과학, 진단까지 이들의 핵심 3개 부문 모두에서 전년 대비 수익성이 동반 악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품 믹스의 변화와 여전한 원가 인플레이션 압박에 고스란히 재무제표에 타격을 준 거죠. 매출이 늘어난 건 다행인데 정작 손에 쥐는 알짜배기 이익은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봤던 흥미로운 글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어떤 글이죠?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레딧 커뮤니티를 좀 뒤져봤거든요. 근데 데나허콥, DHR의 자회사들, 예를 들면 세페이드나 백만 쿨터 소속 직원들의 원성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군요. 내용이 꽤 충격적이에요. P3 이상의 고위직급 연봉 인상률이 기존 3%에서 1.5%로 사실상 반토막이 났고요. 새로운 인력 채용은 전면 동결됐고 심지어 연말 성과급 배수도 1.07배 수준으로 꽉 묶였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숨이 막히는 상황일 겁니다. 세계 최고의 헬스케어 기업 내부에서 이런 짠내나는 원성이 쏟아진다는 게 저는 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돈도 잘 버는 회사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 싶고요.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그 커뮤니티의 불만글들은 이 회사가 얼마나 무서운 기업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실체적 증거입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죠? 2025년에 경영진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원들의 뼈를 깎으며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그게 바로 DBS 시스템의 민낯이군요. 마진이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즉각적으로 지출 통제 밸브를 아주 그냥 꽉 잠가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영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2026년 주당 순이익을 0.30달러 더 끌어올려서 시장이 약속한 8.35에서 8.50달러라는 연간 가이던스를 사수하겠다는 겁니다. 와,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뼈를 깎는 생존 전략이라는 거네요. 네, 원가 압박을 통제할 수 없다면 내부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익성을 방어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산업 내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데네얼콥, DHR의 이 독한 자본관리 능력이 더 돋보입니다. 경쟁사요? 업계 최대 라이벌인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의 재무 상태와 비교해볼까요? 매출 규모만 놓고 보면 서머피셔가 훨씬 더 거대합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채 비율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서머피셔가 0.74 수준인 반면 우리의 주인공은 절반도 안 되는 0.35에 불과합니다. 금리가 높고 자본 조달 비용이 비싼 현 매크로 환경에서 이 정도의 자본 효율성은 기업에게 엄청난 무기를 쥐어줍니다. 아니 근데 라이벌 회사 부채 비율이 높고 우리가 낮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데너허컵 DHR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부채가 적다는 게 단순히 회사가 안전하다는 뜻을 넘어서서 당장 어떤 액션으로 이어진 건가요? 낮게 유지된 부채 비율 덕분에 2026년 2월 헬스케어 업계를 뒤흔든 초대형 메가딜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메가딜이요? 바로 환자 모니터링 기기 전문 업체인 마시모를 99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인수해버린 겁니다. 와, 잠깐만요. 99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쐈다고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마시모라면 병상 옆에서 환자 심박수나 산소포화도 체크하는 그 모니터링 기기 만드는 곳이잖아요. 굳이 그 엄청난 현금을 들여서 왜 하필 거기를 인수한 건가요?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의 치명적인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신의 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데너허컵 DHR은 실험실이나 연구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단기기 시장의 최강자였습니다. 아, 연구실 쪽에 특화되어 있었군요. 하지만 병원 내 급성기 환자, 즉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현장 진단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취약했죠. 마시모의 모니터링 기술력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아, 그럼 연구실부터 병상까지 다 먹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연구실의 분석 데이터부터 병상 위 환자의 실시간 생체 데이터까지 진단 생태계의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린 겁니다. 큰 그림은 알겠는데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좀 강하게 푸시백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우려되시나요?
아까 레딧 글 얘기하면서 자회사 직원들 월급 인상률을 1.5%로 동결하다시피 깎으면서 비용 절감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게 마진율 떨어져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갑자기 13조 원짜리 현금 쇼핑을 한다.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위험한 베팅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청분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쥐어짜면서 조단위 M&A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법하죠. 제 말이요. 시장 점유율 늘리려다가 회사 기둥뿌리가 통째로 뽑힌 건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펼쳐보면 그 베팅의 근거가 너무나도 단단합니다. 방송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34년 연속 기록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아, 잉여 현금 흐름 전환율 100% 초과 달성이요? 네. 2025년 한 해 동안 이 회사가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잉여 현금 흐름이 자그마치 53억 달러입니다. 와, 현금 창출력이 진짜 엄청나긴 하네요. 이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99억 달러짜리 M&A를 무리 없이 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주주들을 위한 분기 배당금을 주당 0.40달러로 인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배당까지 올렸어요. 심지어 3,500만 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까지 승인했죠. 성장을 위한 파괴적인 인수합병, 배당 인상, 자사주 매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엔진. 그게 바로 숫자로 증명되는 DHR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와, 비용은 바늘구멍처럼 틀어막으면서 성장을 향해서는 대포를 쏘는군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정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는 피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매출 비중을 보니까 약 11%가 중국에서 나오던데 그죠? 요즘 미중 갈등이나 중국 내부 경제 상황 같은 매크로 이슈가 데너와코프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최근 중국 관련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은 다들 살오름판을 걷고 있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리스크입니다. 11%라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파이인데 현재 중국 시장에서 진단 부문이 상당한 역풍을 맞고 있거든요. 역풍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VBP, 즉 의료기기 물량 기반 조달 정책입니다. VBP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막강한 구매력을 무기로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들의 진단기기나 소모품, 단가를 강제로 후려치고 있는 겁니다. 헐, 정부가 대놓고 가격을 깎으라고 압박하는 거네요. 네, 수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죠. 실제로 시장의 우려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기관들도 좀 불안해하나요? 최근 분기의 기관 투자자 동향을 분석해보면 이 주식을 매수한 기관이 844곳인 반면 비중을 축소하는 곳은 1167곳으로 명백한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아이고, 파는 곳이 훨씬 많네요. 설상가상으로 회사 내부자들 사이에서도 소폭이지만 자사주를 매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발 정책 리스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주가의 상단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명백한 팩트입니다. 기관도 팔고 내부자도 판다니까 갑자기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데요. 중국 정부가 작정하고 단가를 깎아내리면 아무리 DBS 시스템이라도 버티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럼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 데너코오프 주가에 어떤 반전 포인트는 없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정학적 역설이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바이오 시큐어 법안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이오 시큐어요? 그거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던데. 네, 이 법안의 핵심은 안보를 이유로 우시바이올로직스 같은 중국의 거대 위탁개발 생산 기업들과 서구권 제약사들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짐을 싸서 중국에서 방을 빼야겠죠. 그리고 미국 본토나 유럽 혹은 우방국에 완전히 새로운 바이오 공장을 지어야겠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수많은 서구권 제약사들이 공급망을 재편하며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그 거대한 텅 빈 공장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배양기나 필터 같은 바이오 프로세싱 장비들로 채워야죠. 맞습니다. 중국산 장비를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수 장비와 소모품을 독과점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일까요? 바로 네나허콥, DHR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중국에서 뺨 맞고 오히려 더 클 시장을 독식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역설적이지만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수 시장의 VBP 정책 타격이 리스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 엄청난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카타리스트가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위기와 기회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다이나믹한 상황이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진짜 엄청난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숫자 좋고 안정적인 우량주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생존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아주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을 깔끔하게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팬데믹 이후에 장비 수주 가뭄이 드디어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진 압박을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통제하는 등 그들만의 독한 비용 통제 방식으로 방어해내며 EPS 가이던스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 뼈를 깎는 노력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3, 4년간 판타하게 쌓아올린 잉여 현금 흐름을 무기 삼아 마시모를 99억 달러에 인수하며 거대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완벽하게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으셨네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구독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볼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인가요? 이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찬란한 성공의 이면에는 늘 차갑고 기계적인 DBS 경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수한 마시모는 결이 완전히 다른 기업입니다. 아, 병원 모니터링 기기 업체니까 문화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최근 행동주의 펀드와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창업자가 축출되는 등 기업 문화가 밑바닥부터 흔들렸던 곳이거든요. 과연 바이오 공정에 특화되었던 이 기업의 마법이 완전히 다른 시장과 문화를 가진 마시모에 들어가서도 예전처럼 마진을 쥐어짜내는 기적을 부릴 수 있을까요? 이 통합 과정이 향후 데나허컵스 주가 리레이팅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야, 방금 그 도발적인 질문은 진짜 날카롭네요. 재무제표의 숫자는 완벽하게 들어맞지만 결국 그걸 움직이는 건 조직 문화와 사람이니까요. 과연 이 지독한 효율성의 DNA가 새로운 영토에서도 통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데널코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거대한 헬스케어 공룡의 다음 행보에 대한 여러분의 다채로운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